불러요. 함성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래 외동 리스터가 나중에 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춤출 수 있는데 방송 끊겨서 춤을 안 추는 걸로. 방금 소개받은 저는 마음 프로듀서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 프로듀서 이지원입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다 이미 아시겠지만 박수 치면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예, 그런데 박수를 심장 위에서 치면 뭐가 튼튼해진다고요? 심장이 튼튼해져요. 박수 위에서 한번 쳐보실까요? 네! 그래서 함성을 불러요. 함성을. 그럼 뭐가 좋아진다고 했죠? 앞에 있는 제가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웰빙 전문가 이지원입니다. 오늘 저랑 웰빙에 대해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강의 시작 전에 우리 마스크를 선물해 주신 이성순 박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는데 갑자기 왜 다행이라는 강의를 하시냐, 갑자기 슬퍼진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이별의 아픔이 아니냐, 왜 웰당을 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헤어지면 다른 사람을 채우면 되지만, 가족의 슬픔을 죽음으로 이별한 거는 사랑으로 채워지기 사실 힘들긴 하죠. 제가 웰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웰빙 전문 강사가 아니고 강의한 거는 코칭, 행복 코칭, 마음 코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 괜찮죠? 네. 네, 제가 사회 진행도 보고 신앙소 사회도 보고 해서 스피치 교육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의는 좀 한지는 오래됐는데 리스타트 교육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스타트라는 이름이 뭐냐면 리스타트가 말 그대로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인데 여기에 새로운 시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부들과 시니어의 제2의 인생을 돕는 자의 역할로 리스타트라는 상호를 쓰고 있고요. 또 리스타트라는 이름 안에는 회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코칭이라든가 안양시에 있는 인문학 강사로 등록되어 있어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웰단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 생각나는 거 이성순 박사님 말씀처럼 아픔, 죽음, 슬픔.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웰단을 하고 있지만 아픔, 죽음, 슬픔이 아닌 지금, 현재, 행복, 긍정, 에너지 이런 걸로 풀고 싶어서 웰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교수님들 점심도 드셨고 몸이 나른하니까 몸 한번 풀어볼까요? 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웠었어요 이거.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뭘 하죠? 열심히 일을 하죠? 일하는 거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일하고 일장단 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열심히 뭘 했다고요? 일하고 20, 30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걸 꾸리게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면 우리가 뭐라 하죠? 삶을 다지잖아요. 다질 때 우리가 이렇게 땅을 다지듯이 봄에 쟁기질을 하다가 땅을 다지듯이 다지는데, 우리 이번에는 다지고를 이렇게 할게요. 다지고 시작. 다지고 무릎 2번, 손뼉 2번, 다지고 이게 2번입니다. 처음에 일하고 어떻게 할까? 일하고도 무릎 2번, 손뼉 2번 일하고, 2번은요 무릎 2번, 손뼉 2번 다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40대가 지나고 나서 인생을 조금 다지다 보니까 우리가 논밭을 갈고 나서 땅 다지고 나면 손에 뭐가 잡히죠? 풀뿌리. 네, 돌멩이 잡히죠.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뽑아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40,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사실 너무 부록이라는 말도 쓰는데 쓴뿌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어떤 아집, 이런 것들이 손에 잡힐 거예요. 이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셔야죠. 그래서 버릴 때 이렇게 잘 버려볼게요. 버리고 양손입니다. 시작. 버리고 무릎 2번, 손뼉 2번 버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딱 땅을 보니 어때요? 씨앗을 뿌리기에 아주 아름다운 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 이렇게 합니다. 해보세요. 어깨 올리고 시작. 무릎 2번, 손뼉 2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요 행복이 더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하는 거하고 입술로 내뱉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1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무릎 2번, 손뼉 2번 일하고 무릎 2번, 손뼉 2번 다지고 무릎 2번, 손뼉 2번 버리고 무릎 2번, 손뼉 2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인생을 씨를 뿌리기에 좋은 시기가 됐을 때는 아마 중년 이후에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야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아마 우리 교수님들의 우리 또래의 지금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해 이런 얘기합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자랑을 이렇게 할게요. 나는 행복해. 시작. 나는 행복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시작. 나는 행복해. 자, 가보겠습니다. 소리 조금 더 켜주세요. 자, 옆 사람분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자랑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NG예요. 행복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이럴 때 NG가 있으셔야죠. 그죠? 박수 한 번. 네, 옆으로 보고 자랑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자랑하세요. 자, 눈을 마주치면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고 보는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 가지고 편하게 보세요. 편도 엉덩이면서 버리세요. 엉덩이면서 하나 둘 셋 넷 나는 버스비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자,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도 확실하게 하나 둘 셋 넷 일하고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하나 둘 더 크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웰다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행이라고 하게 되는 건 우리가 이상적인 죽음일 때는 태어남과 언제가 되어지죠? 이상적, 인간의 순리대로 할 때는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주위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건 웰다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계신가요? 난 지금 여기 제2 연령기다. 한 분 계시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3 연령기에서 다시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를 갖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계속 하시면서 아마 사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20대, 10대 때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너 꿈이 뭐야? 너 누구로 살 거야? 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걸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맞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꿈을 꾸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는 그때 꿈꾸었던 나로 살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정답을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도 그때 꿈꾸었던 나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꿈을 이룬 게 있어요. 교수가 되고 강의를 하는 거.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가 꿈꾸는 삶을 다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뭐냐면 그때가 서드 에이지, 중년 이후에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지금 우리 교수님들과의 저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들 지금 누구로 살고 싶으신지 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서드 에이지 42후 3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40 이후의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에서 50대 성인들 200명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 50명은 12년간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을 40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은 뭐냐면 40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남아있는 나의 자손, 가족들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40, 인생의 목표가 아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나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까 우리 유현만 교수님도 그렇고 나올 때 목표, 목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행복이 목표가 되진 않거든요. 행복도 사실은 감정인 거잖아요. 나는 슬퍼, 나는 아파, 나는 싫어, 나는 행복해. 사실 이것도 행복도 감정인데 나의 목표가 되진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자, 5번 6번 시작 마지막 7번입니다. 시작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인문학 강의를 할 때 1번부터 7번까지를 풀면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들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읽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을 잘 잡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뭐냐면은 인생, 40 이후의 인생의 삶에서 이거 6가지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을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래요? 나이 들에 대한 낡은 각본부터 찢어버리라. 아까 우리 유현만 교수님이 되게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도전, 열정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꼰대의 유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꼰대. 꼰대라는 말이 원래 프랑스의 콩테라는 말이에요. 근데 콩테는 뭐냐면 자기를 수여할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에 그 앞장섰던 그 친일파들한테 콩테라는 자기를 수여를 합니다. 그러니 한국의 친일파들은 얼마나 기세등등이면 나 콩테야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콩테 발음이 어떻게 나와요? 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콘대, 저 꼰대 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꼰대가 뭐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꼰대짓거리 한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일본 얘기를 하면서 하냐면 우리 교수님들은 분명히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 안 그러는데 가정에 가거나 내 가까운 이웃에 있을 때는 혹시 꼰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라.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열정을 다해서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강사들 중에 자기가 못 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발전하려면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 없이 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수님은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이 정체성을 혼돈이 오거나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끔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나의 컨텐츠가 정확하지 못하고 내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초보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런 과정을 겪었나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하는 게 이게 맞나? 틀리나? 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강사가 아닌 인생을 살 때도 나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걸 끊임없이 묻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흔 이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라. 5번째, 진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직접 대면하라. 갱년기가 다가오니까 뭐가 많아지냐면 내 몸에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끄덕거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나의 내면의 시간들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 건데, 여기 교수님들도 항상 바쁜 일정이 쫓기잖아요. 하루에 강의 타임 많다 보면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이 마음에 집중해서 내 내면에 있는 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면 강의가 어때요?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인문학 강의 갈 때는 진짜 저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게 돼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로 가게 되면요. 제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올 때가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살면서 내면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방법,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라. 자, 6가지 이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년의 정체성을 뭐하기? 확립하기. 일과 여가활동의 조화. 교수님도 여가생활 잘 하세요? 교수님 여가생활 잘 하세요? 바쁘셔도 여가생활 잘 못하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뭘로 하세요? 네? 뭘로 하세요, 여가생활? 여가생활은 네. 집에서요. 네. 목사 뿌리니까요. 네. 목사 듣고 있습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고향이 고창이에요. 어릴 적부터 농부에 따라 자라가지고 아까 개구리 뒷다리 쌀 먹었냐고 당연히 쌀 먹었죠. 찔레고 꽂고 먹고 풀풀 뜯어 먹고 저 그러고 자랐어요. 생긴 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가를 저는 뭘 하냐면 무조건 저는 트레킹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제 성격이 좀 오지랖이 좀 넓어 보이죠?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저를 잘 못 챙길 때가 있어요.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나를 챙기는 것도 나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같습니다. 네 번째,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40 이후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웰다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40의 서드 에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웰다인이 40 이후 30년의 중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웰다인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내가 유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삶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의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책임졌던 가정들, 가족들, 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중년을 맞이하는 웰다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중년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교수님들, 나는 어떤 직업을 맞이하고 싶은가?
우리 교수님 중에 나의 임종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임종의 모습. 난 옆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나는 어떤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을 지금 연주 정도면 해보셨죠?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삶이 조금은 정리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비현실적인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죽음이 내 삶에 쉽게 오지는 않죠. 이상적인 죽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유치원 아이들 A그룹과 B그룹 10명 10명씩 놓고 그룹을 한 A그룹은 뭘 했냐면 신데렐라의 동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신데렐라 엄마가 죽었을 때 신데렐라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슬펐어요. 또 불쌍해요. 교수님이 애들 똑같은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그룹은요, 역시 여전히 열심히 놀고 놀이하다가 이제 실험에 참여를 하는데 실험에 참여는 뭐냐면 아이들 2명 짝꿍을 지어서 사탕을 줘요. 바구니를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탕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사탕을 많이 모으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해서요.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한 그룹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사탕을 가족을 뺏을까요? 줄까요? 줘요.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를 또 했어요. 사탕을 2개나 줘도 내 거 2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시 이 친구를 따라해요. 그래서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A그룹은 계속 사탕을 서로 줘요.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놀았던 친구들,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놀았던 친구들한테는 가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아이들은 뺐습니다. 가요에서 이기면 뺏어오고 또 딱 상대방이 나를 따라하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런데도 뺐습니다. 3개를 줘도 뺐고 4개를 줘도 뺐어요. 그거 다시 뺏기고 계속 그래요. 마이너스 점수가 나와요. 이상적인 죽음을 접했을 때 아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청년들의 행동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 악수를 하거나 손목을 때리거나 합니다. A그룹은 영상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실험에 참여했을 때 A그룹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악수를 청합니다. 따라합니다. 악수를 청하고. 그런데 영상 유언장 죽음이라는 걸 몰랐던 청년들은 무조건 보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그때 팔목을 때리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내가 수용을 하고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경건해지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웰다인이거든요. 제가 어제 저 서기했을 때 기억나세요? 혼란한 시대에 지금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웰다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적인 죽음은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웰다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혹시 사전연명 무료 의학생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사전에 연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 여부를 작성해 놓는 거예요. 연명이라 하면 뭐예요? 무의미한 연명. 즉 이미 내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떼면 사망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투석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연명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요?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인증을 해달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 연명 의료,
존엄한 죽음에는 인정해달라고 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 4일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에 나는 무의미한 연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요, 그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죽음 임종 직전에 무의미한 연명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의사 2명이 이분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 2명이 판단하면 그때 이 사람이 사전 연명을 했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연명을 중단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족이 승인을 해야지 가능해요. 본인이 아무리 했어도 가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2018년도 2월 4일날 연명의료 결정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연명 전문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 일반 시민들과 노인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강의를. 거기에 연명의료에 대한 부분과 존엄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대일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1시간 안에 처리되니까 제가 좀 바쁘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2018년도 이후부터, 그 전부터 물론 활동을 했는데 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웰베인 박사들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메멘토모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까르페디엠은 들어보셨죠?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이 뭐예요?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근데 원래 원어상으로 현재를 즐겨라가 아니고요. 현재를 붙잡아라예요. 근데 이 붙잡아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나의 시간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네 시간을 붙잡지 않는 것은 너한테 유흥을 즐기라는 게 아니야. 너한테 주어진 역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붙잡으라는 소리인데,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까르페디엠 하게 되면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메멘토모리는 뭐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배너죠? 배너? 화면이 안 나오네요. 배너가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대선 장군들이 막 행진을 할 때 노예가 옆에서 메멘토모리 계속 그럽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은 당장 승리를 해서 신정권을 날릴지 모르지만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으니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항상 긴장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 안에도 메멘토모리가 있으면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만이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메멘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성순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 행복 얘기하는데 왜 죽음을 얘기해? 이게 사실은 죽음을 터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터무시할까요?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없죠. 특히 노인복지관 가운데 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3, 5가 가든가 아니면 F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터무시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죠? 숫자 4도 그렇고 9? 9도 싫어해요? 아홉수라고. 그렇구나. 재수없다고 그래서 아홉수, 그죠? 그렇다. 또 우리가 죽음을 터무시하는 거. 숫자가 참 좋습니다. 숫자가 좋은가요? 네. 가보 아닙니까? 가보? 가보예요. 전문 용어죠? 교수님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가보, 뭐 380 땡만 제가 알아가지고 죽음을 터무시하는 거 우리가 정말 많이 겪어요. 아이를 장례식장 데리고 가나요? 왜 안 데리고 가죠? 재수없다고. 그리고 또 인사부가 있어요. 가족들 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왜? 큰일 난다고. 이렇게 죽음을 터무시하는 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아요. 또 반대로 장례식장 차가 지나가게 되면 재수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장례식 차를 아침에 보게 되면 와 재수 좋다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죽음을 터무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역사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역사에 대해서.
중세 초기는요, 인간의 죽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신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무엇인가를 다 치면 다 죽어요. 그렇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딱 주게 되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공동체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의 죽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뭘 중요시하냐면 죽음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친지들과 이렇게 의식적인 부분들을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죽음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요. 인간을 만든 것도 신이고 이 신의 삶을 관장하는 것도 신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인 죽음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중세 후기에는요, 이게 뭐가 되냐면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바뀌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되니까 의술로서 무엇을 연장해요? 생명을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죽음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진짜 그 유럽 인구 5분의 1을 사망으로 만든 게 무슨 병이죠? 패스트. 그때 거의 유럽 인구 5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때 어떤 그 프랑스 향수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프랑스 향수가 왜 유행한지 아시죠? 프랑스 향수가 왜 악취 때문에 만든, 왜 악취가 있었을까요? 똥을막상 삭제하다가 애들 옷이 네. 너무 많이 줄어져 있잖아요. 네네. 너무 불편하니까 네. 그때 이제 그냥 그 옷에다가 하면서 그걸 감추려고 향수가 뿌렸다고 그런 유래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 맞는데 거기에 더 깊은 내막이 뭐냐면 패스트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물이 전염병의 근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게 되면 병이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목욕을 하면 안 됐어요. 그때 의술이 그랬어요, 상식이. 그래서 의사들이 목욕을 못 하겠어요. 루이 14세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향수를 많이 좋아했던 여왕 엘리자베스가 누구였죠?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앙뚜아네트. 이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고 향수를 많이 발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통해서 전염병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 내가 씻지 않으면 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때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게 되면 병에 걸린 사람은 목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악취가 나는데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연인들끼리 모였는데 악취가 나잖아요. 루이 14세 이빨 냄새가 인내가 얼마나 심한지 루이 14세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 여인이 도저히 안 되는 이 향수를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씻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병에 걸리고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된 거예요. 몸에 뿌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터부시되고 무섭고 여러 가지들이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패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패스트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유행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우리의 죽음이었다가 나의 죽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되고 죽음을 연장할 수 있고 종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니 죽음은 나와 거리가 먼 걸로 느껴지고 죽음이 내 옆에 오게 되면 무서워집니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되고 생산이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자 생각해보세요. 나 내일 모레 일주일이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데 갑자기 내가 전 재산 가지고 나는 루이비통 가방을 살 거야. 이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난 가가지고 차를 살 거야. 제일 비싼 차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차를 살 거야 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산이 많아졌잖아요. 소비를 촉진시켜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소비가 떨어지니 그때부터 죽음을 터부시해야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많아지니 죽음은 우리와 멀어지기 시작한 게 우리의 지금 죽음에 터부시한 이유가 된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좀 공감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죽음을 멀리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이어트 늘 고민이에요. 저도 늘 다이어트가 고민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먹는 걸로 되지 않고, 이런 옷이나 모든 것들은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고갈되어 있는 것은 영혼의 빈곤. 월든이라는 책에서는 자발적 빈곤이라는 표현을 써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고 작은 생활을 작게 생활하는 것들을 심플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정신, 영혼의 가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흔들리고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년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 삶을 잘 살아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데 중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른부터 흔들리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런 것들의 해답이 저는 웰다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요 이미 웰다인 주변 준비 교육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